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녀가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57평생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책으로 가득한 그녀의 서재, 은은한 조명 아래 흔들리던 와인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든 건 그 서류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명예퇴직 권고. 저는 그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30년 넘게 몸담았던 대학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기분이었죠. 연구비 횡령 의혹.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후배 교수가 저지른 일이었어요. 하지만 책임자는 저였고 학교는 조용히 덮고 싶어 했습니다. 싸워볼까도 생각했어요. 변호사를 알아보고 증거를 모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쳐 있었어요.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 수진이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수진이 국그릇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요즘 수진은 늘 그랬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수저를 들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정식으로 사직서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하루는 텅 비어버렸어요.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연구실도 강의실도 제 책상도 없었어요. 거실 소파가 제 자리가 되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먼지가 햇살에 반짝이며 떠다녔죠. 얼마나 오래 이렇게 누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오늘도 집에만 있을 거야? 수진이 가방을 매며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학원 끝나고 들어올 때까지 저녁이라도 준비해놔요. 나 혼자 벌어서 언제까지 버틸 것 같아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수지는 학원 강사였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어요. 예전에는 제가 벌었습니다. 교수 월급이 많진 않았지만 두 사람 살기엔 충분했죠. 이제는 반대가 되었어요. 무능력한 남편, 쓸모없는 존재. 수지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한숨 소리에서.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아래쪽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저 아이들은 아직 모르겠죠. 인생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그때 옆집 베란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나왔어요. 회색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었죠. 손에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옆 얼굴을 비쳤어요. 그녀는 의자에 앉아 책장을 펼쳤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지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집중해서 읽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저렇게 책을 읽어본 적이 없었을까? 온전히 빠져들어서 세상을 잊고 가슴 한쪽이 시렸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커튼을 닫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왜 이렇게 당황한 걸까요? 점심때가 되어 라면을 끓였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면을 넣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들렸죠. 후루룩 면을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옆집 베란다는 비어 있었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똑같은 하루의 반복이었어요. 수지는 새벽에 나가고 저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말이 사라졌어요. 하루 종일 입을 열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땠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옆집 여자가 서 있었어요. 베란다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죠. 실례하지만 택배 좀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깐 나가야 하는데 곧 올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금방 올게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이 눈가에 잡혔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가슴이 이상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말을 나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이랑은 요즘 대화다운 대화가 없었거든요. 1시간쯤 지나 택배가 왔습니다. 저는 상자를 받아 현관 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얼마 후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문을 열자 그녀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어요. 상자를 건네주려는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냥 가긴.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들어가도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네. 그녀의 집은 저희 집과 구조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어요. 책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종이의 향, 거실 한쪽 벽이 온통 책장이었어요. 저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책 좋아하시나 봐요.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문장을 말해본 것 같았어요. 네. 할 게 없어서요. 그녀가 컵을 들고 왔습니다. 남편이 집을 자주 비우거든요. 저는 커피를 받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의사예요. 수술이 많아서 집엔 거의 안 와요. 그녀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윤재희예요. 52고요. 한도식입니다. 57이에요. 나이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제이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도요. 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뭐 하세요? 교수였어요. 문학?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지금은요? 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제이 씨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장 쪽을 가리켰어요. 시간 되시면 언제든 와서 보세요. 혼자 읽기엔 너무 많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어요. 이만 가봐야겠어요. 아, 벌써요? 제이 씨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랑 얘기했네요. 저도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이 씨가 웃었어요. 그럼 또 와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불을 켰어요. 소파에 앉아 손을 펼쳐봤습니다. 커피잔을 쥐었던 손바닥이 아직 따뜻했어요. 오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수진이 지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저녁은? 라면 먹었어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씻으러 들어갔어요.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이 씨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제 말을 들어줬다는 게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이 흘러갔어요. 수지는 새벽같이 나갔고 저는 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베란다로 나갔어요. 제이 씨가 오늘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더니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어색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제 가슴이 조금 덜 무거워졌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지났어요. 베란다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했고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하루 중 그 짧은 순간만큼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제이 씨를 만났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 보고 오세요? 네. 근데 너무 무거워서 힘드네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저는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이 씨가 잠깐 망설이다 건넸어요. 감사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14층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까지 들어다 드릴게요. 고마워요. 현관문을 여는 제이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들어오실래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재 구경 아직 안 하셨잖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들어가도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네. 그렇게 저는 그녀의 집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결정이 제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서재 문을 여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책이었어요. 천장까지 닿는 책장 4개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어요. 손끝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종이가 세월에 바래는 그 특유의 향. 얼마 만에 맡아보는 냄새일까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실을 잃은 뒤로 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책장을 펼치면 모든 게 떠올랐거든요. 강의실 학생들,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 그래서 집에 있던 책들도 다 박스에 넣어버렸어요.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박스를 창고로 옮기는 제 뒷모습을.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남자가 끝까지 도망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에 서 있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책장 앞으로 걸어갔어요. 손끝이 책등을 스쳤습니다. 박경리, 황성영, 최인훈. 익숙한 이름들이었어요.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래쪽 책장에는 시집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한 권을 꺼내 펼쳤어요. 낡은 종이 사이로 연필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여백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죠. 이 사람도 책을 읽으며 생각하는구나. 혼자 밑줄 긋고 메모하고. 제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외로웠겠구나. 책으로 빈자리를 채우며 살았겠구나. 저처럼. 창가 쪽에는 작은 책상이 하나 있었어요. 낮은 스탠드가 놓여 있고 커피 얼룩이 밴 머그잔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책상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제이 씨가 앉아서 책을 읽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혼자 조용히 오랜 시간. 제 손이 책상 모서리를 짚었어요. 나무 질감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마음껏 보세요. 제이 씨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한 권, 또 한 권. 저는 책들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어요. 제이 씨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책상 위에 조용히 놓고 나갔어요. 저는 책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차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가웠지만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제이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래 있었네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제이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이 방에 다른 사람이 있으니 좋았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이런 시간이었어요. 이만 가봐야겠어요. 다음에 또 와요. 제이 씨가 문까지 따라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지는 부엌에 있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산책했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식탁에 국그릇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먹어요. 저희는 마주 앉았습니다. 수저 소리만 들렸어요. 수진의 얼굴을 봤습니다. 지쳐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말이 없었을까요? 밥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신의 서재가 계속 떠올랐어요. 다음 날도 저는 옆집에 갔습니다. 수진이 나간 뒤였어요. 제이 씨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와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앞에 섰어요. 어제 보던 책을 꺼냈습니다. 책상에 앉아 펼쳤어요. 햇살이 책장 위로 쏟아졌습니다. 종이 냄새가 좋았어요. 제이 씨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어요. 제이 씨는 맞은편에 앉아 자기 책을 읽었습니다. 저희는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누군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아침 제이 씨네 집에 갔습니다. 항상 서재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제이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는 각자 책을 읽었어요. 가끔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제이 씨가 물었습니다. 산책 안 하세요? 밖으로요? 네. 날씨도 좋은데. 저는 망설였어요. 지금까지는 늘 이 집 안에만 있었거든요. 좋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단지 안산책로를 걸었어요.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어요. 제이 씨가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걸었어요. 저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앞쪽 연못에 오리들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이 씨의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그녀가 손으로 귀 뒤로 넘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수진이 물었어요. 요즘 기분 좋아 보여요. 그래요? 응. 뭔가 달라졌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더 묻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화면을 봤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옆집 베란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제이 씨와 산책을 하다가 비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급히 정자로 뛰어들었습니다. 빗소리가 요란했어요. 제이 씨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옷이 젖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물었어요. 네. 제이 씨가 웃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제 손이 움직였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제이 씨에게 건넸어요. 고마워요. 제이 씨가 받아 머리를 닦았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저희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제이 씨가 저를 봤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무언가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빗줄기를 바라봤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저는 젖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가 맞나 싶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은 듯 살던 사람이 지금은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옳은 건가요? 제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수진이 돌아왔을 때 저녁을 차려놨어요. 어머, 당신이 저녁을 다 했네요. 수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수진이 국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뭐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제이 씨를 만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매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함께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산책을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제이 씨가 말했습니다. 시골에서 와인을 보내줬어요. 그녀가 병을 하나 꺼내왔습니다. 한 잔 할래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와인이요? 네. 혼자 마시기엔 아까워서요. 저는 제이 씨를 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간절함이 묻어나 있었어요. 좋아요. 제이 씨가 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루비빛 액체가 출렁였어요. 저희는 잔을 들었습니다. 부딪히지는 않았어요. 조용히 입술에 댔습니다. 달콤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며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제이 씨가 창밖을 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웠을까요?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살지만 늘 혼자예요. 저는 잔을 내려놨습니다. 제이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침에 눈 떠도 옆에 없고 밤에 들어와도 그냥 씻고 자요. 대화도 없어요.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관심이 없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이 씨의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내랑 대화가 없어요. 필요한 말만 하고 감정은 나누지 않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제이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외롭죠?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제이 씨가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잔이 두 잔이 되었습니다. 두 잔이 세 잔이 되었어요. 제이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취기가 올라왔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도식 씨, 제이 씨가 불렀어요. 네. 당신을 만나고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요. 제가 대답했어요. 제이 씨랑 있으면 제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제이 씨가 소파에 기댔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우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제이 씨의 손이 소파 위에 있었어요. 제 손 바로 옆이었습니다. 손끝이 거의 닿을 듯 가까웠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제이 씨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고 떨리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이 씨, 괜찮아요. 그녀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둘 다 외로워요. 그녀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옆에서 제이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른 숨소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이 씨가 잠들어 있었어요.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무슨 짓을 한 거지?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옷을 주워 입었어요. 손끝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벽시계를 봤어요. 저녁때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곧 집에 올 시간이었어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충족감도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본 감정이었습니다. 남자로서 필요하다는 느낌. 하지만 그게 옳은 건가요? 가슴 한쪽이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재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제이 씨가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나왔어요. 가운을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제이 씨가 제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후회하냐고 묻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이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외롭지 않았다고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제이 씨가 제 손을 놓았어요. 이만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수진이 벌써 들어와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제 손이 떨렸어요.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책했다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산책을 했느냐고 수진이 의아한 투로 물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오래 걸었다고 했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저를 가만히 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씻고 오겠다고 말하고 욕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씻겨지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죄책감이었어요. 한참을 물을 맞고 서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 수진이 국그릇을 놓았어요. 저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수저 소리만 들렸어요. 수진의 손을 봤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학원에서 분필 가루를 닦다 보니 손등이 트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저 손이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요? 제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수진이 저를 봤습니다. 밥맛이 없느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수진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른 숨소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이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의 얼굴도 떠올랐어요. 두 얼굴이 번갈아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수진이 나간 뒤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옆집 베란다를 봤어요. 제이 씨가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가 살짝 웃었습니다. 제 심장이 요동쳤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결국 신발을 신었습니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옆집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누르기 전에 심호흡을 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제이 씨가 서 있었어요. 들어오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제이 씨네 집에 갔습니다. 수진이 나가면 옆집으로 갔어요. 제이 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끔 선을 넘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컸어요. 하지만 점점 무뎌졌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무서웠어요. 이렇게 쉽게 익숙해지는 게 제이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우리 둘 다 외로웠으니까요. 우리 둘 다 필요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수진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랐어요. 학원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저를 봤어요.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밝아졌다고요.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렇다고 했어요. 수진이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저희는 나란히 앉아 화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엔 제이 씨밖에 없었거든요.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복도에서 제이 씨의 남편을 마주쳤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반듯한 인상이었어요.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랐어요. 옆집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가 환하게 웃었어요. 아내가 신세를 많이 졌다고 하더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 손에 땀이 났어요. 괜찮다고, 저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시계를 봤어요. 급한 수술이 있다며 급히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제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손을 펼쳐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윤태준의 환한 미소도 떠올랐어요. 저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옆에서 수진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낮에 무슨 짓을 하는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제이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말했던 그녀의 목소리. 저도 외롭지 않았어요. 제이 씨와 함께 있을 때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죄책감이 짓눌렀습니다. 저는 두 감정 사이에서 갈라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도 저는 제이 씨네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전과 다른 게 있었어요. 죄책감이 더 무거웠습니다. 제이 씨와 함께 있을 때도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윤태준의 미소도 떠올랐습니다. 제이 씨가 제 얼굴을 봤어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제이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후회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었거든요. 제이 씨가 제 손을 놓았어요. 그녀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수진이 지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눈밑이 더 어두워져 있었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왔어요.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이 한 모금 마시고 저를 봤어요.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어요. 모르겠다고, 그냥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돌렸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옆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제이 씨가 있을 겁니다. 제 가슴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수진이 자고 있었어요.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수진의 얼굴을 봤어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주름이 눈가에 깊게 패여 있었어요. 55해를 함께 살았습니다. 젊은 날도 힘든 날도 행복한 날도 모두 함께였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흐르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만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 나가고 저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옆집 베란다를 봤습니다. 제이 씨가 나와 있었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거리를 둬야 할 것 같았어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제이 씨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왜 안 오느냐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냥 좀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이 씨가 제 얼굴을 봤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이 씨가 한참을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후회하는 거냐고.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제이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다고,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제이 씨가 돌아섰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이 씨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옳은 건가요?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윤태준의 미소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무엇이 옳은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또 흘렀습니다. 저는 제이 씨네 집에 가지 않았어요. 베란다에서 마주쳐도 손만 흔들었습니다.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으면 제이 씨 생각이 났거든요. 함께 책을 읽던 서재가 떠올랐어요. 차를 마시며 나누던 침묵도, 외롭지 않았던 그 시간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저녁에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가방을 던지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수진에게 건넸어요. 수진이 받아 마셨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저녁 먹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별로 없었어요.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을 풀어 넣었어요. 파를 썰어 올렸습니다. 식탁에 놓고 수진을 불렀어요. 수진이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저희는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어요. 수저 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을 봤어요. 눈밑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늘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아니, 제가 몰랐던 걸까요?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수진이 먼저 잠들었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수진의 손을 봤습니다. 이불 위에 놓여 있었어요. 거친 손이었습니다. 55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요? 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집을 청소하고 최근 몇 년은 혼자 돈까지 벌었어요. 제 손을 봤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손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수진이 일찍 나갔습니다. 새벽부터 특강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옆집 베란다를 봤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제이 씨일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였어요. 수진 앞으로 온 상자였습니다. 받아서 거실에 두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며칠 전까지는 이 시간이면 옆집에 있었습니다. 제이 씨와 함께 외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혼자였습니다. 저녁 때 수진이 돌아왔어요. 오늘따라 일찍 들어왔습니다. 학생들 시험 기간이라며 특강이 취소됐다고 했어요. 저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대로 요리를 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봤어요. 당신이 이런 걸 다 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맛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화면을 봤어요. 수진의 손이 소파 위에 있었습니다. 제 손 가까이에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이었거든요.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는 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이 씨네 집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장을 봤어요. 수진이 놀라워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저를 가만히 봤어요. 뭔가 달라졌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제이 씨를 마주쳤어요. 그녀도 장을 보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제이 씨가 멈춰 섰습니다. 저도 멈춰 섰어요.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제이 씨의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이 씨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나쳐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장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제이 씨의 슬픈 눈빛이 떠올랐어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거리를 두자고 한 건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대로 계속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수진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제가 저녁을 차려놨어요. 수진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많이 달라졌다고.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요? 예전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집안일도 하고 밥도 하고 좋은 거냐고 물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 오랜만에 남편 같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 같다고. 그동안 저는 남편이 아니었던 걸까요? 수진이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저를 봤어요. 거짓말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집안일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를 하고 점심때는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저녁엔 요리를 했어요. 수진이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예전보다 웃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저와 이야기도 나눴어요. 학원에서 있었던 일, 학생들 이야기. 저는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대화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쪽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제이 씨 생각이 났거든요. 베란다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녀의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수진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함께 밖을 걷는 게 단지 안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수진이 팔짱을 끼자고 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팔을 내밀었어요. 수진이 제 팔에 손을 걸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앞쪽 연못을 봤어요. 오리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오랜만이라고. 이렇게 함께 산책하는 게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55회를 함께한 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옆집 앞을 지나쳤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제이 씨가 있겠죠. 제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지나쳤어요. 수진과 함께 우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잡고 자는 게 저는 수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제이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놓아야 했습니다. 평생 제 곁을 지킨 사람은 수진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수진이 나간 뒤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옆집 베란다를 봤어요. 제이 씨가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베란다로 나가지 않기로 했어요. 마음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완전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이 씨와 마주치지 않았어요. 베란다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도 조심했어요. 그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계속 아팠거든요. 수진과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매일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가끔 산책도 나갔어요. 말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화가 있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웃음이 늘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도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제이 씨를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누군가 손을 넣었어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제이 씨였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이 씨가 잠깐 멈칫했어요. 하지만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좁은 공간에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층수 표시등만 깜빡거렸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제이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14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먼저 내렸습니다. 제이 씨도 따라 나왔어요. 복도에 우리 둘만 서 있었습니다. 제이 씨가 저를 봤어요. 이야기 좀 할 수 있느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이 씨가 자기 집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책 냄새가 났어요. 제이 씨가 거실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이 씨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참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이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제 끝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제이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마음을 정했느냐고 물었어요. 며칠 전부터라고 했습니다. 제이 씨가 창밖을 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도 기다렸어요. 제이 씨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후회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아니라고 했어요. 외롭지 않았다고, 제이 씨와 함께 있을 때는. 하지만 계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이 씨가 눈을 감았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자기도 안다고 했어요.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외롭지 않아서 좋았다고. 저도 그렇다고 말했어요. 제이 씨 덕분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자리로. 제이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돌아가야 한다고. 비록 외롭더라도.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제이 씨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문까지 따라왔습니다. 제이 씨가 문을 열었어요.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돌아서는데 제이 씨가 불렀어요. 뒤를 봤습니다. 제이 씨가 웃고 있었어요. 슬픈 미소였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외롭지 않게 해줘서. 저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이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장본 것들을 내려놓았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정리를 했으니까요. 이제는 앞으로 가야 했습니다. 저녁 때 수진이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일찍이었습니다. 오늘 학생들이 일찍 끝났다고 했어요. 저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어요. 수진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많이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진이 옆에 와서 도와줬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함께 설거지를 하는 게. 수진이 그릇을 닦고 저는 행주로 물기를 닦았어요. 말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도 그 손을 꽉 쥐었어요. 55회를 함께한 손이었습니다. 거칠었지만 이 손이 저를 지켜줬어요.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늘 곁에 있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요즘 당신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좋은 쪽으로 변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했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수진이 괜찮다고 했어요. 이제라도 이러면 된다고. 저는 수진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수진이 제 팔을 베고 누웠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수진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른 숨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제이 씨의 슬픈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보내야 했습니다. 완전히. 눈을 감았어요. 수진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이 씨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대신 수진에게 집중했어요. 매일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했어요. 수진이 돌아오면 따뜻한 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어요.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저와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학원 이야기, 학생들 이야기.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야기했어요. 오랜만에 읽은 책 이야기, 산책하며 본 풍경 이야기.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자고. 오랜만에 극장에 가보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 했어요. 주말에 영화관에 갔습니다. 로맨스 영화였어요. 수진이 고른 영화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란히 앉아 스크린을 봤어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 손을 꽉 쥐었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수진이 물었어요. 어땠느냐고. 좋았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데이트 같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단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멀리서 제이 씨가 보였어요. 남편과 함께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제 발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수진이 물었어요. 왜 서 있느냐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제이 씨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이 씨가 저를 봤어요. 저도 봤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쳤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왔어요. 수진이 물을 떠왔습니다. 저도 한 잔 마셨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옆에 앉았어요. 오늘 정말 좋았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했다고요. 저는 수진을 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과 함께여서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더 이상 제이 씨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대신 수진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환한 미소. 오랜만에 본 행복한 얼굴. 저는 수진을 꼭 안았어요. 수진도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게 맞는 거였습니다. 평생 제 곁을 지킨 사람.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늘 함께였던 사람. 그게 수진이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완전히 놓아줬으니까요. 그리고 돌아왔으니까요. 제자리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구했어요. 수진이 다니는 학원이었습니다. 보조교사 자리였어요. 교재 정리하고 프린트하고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수진과 함께 일할 수 있었으니까요. 첫 출근 날이었어요. 수진이 학원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남편이라고. 오늘부터 함께 일한다고요.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일을 시작했어요. 교재를 정리하고 복사기를 돌렸습니다. 교실 청소도 했어요.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수진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학원 근처 식당이었어요. 저희는 마주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함께 일하니 좋다고.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충족감이었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퇴근 후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란히 걸었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집에 들어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이 찌개를 끓이고 저는 반찬을 데웠어요. 식탁에 차려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학원에서 만난 학생들, 웃긴 일, 힘든 일.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많은 게. 식사를 마치고 함께 설거지했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정말 행복하다고. 당신이 돌아와서. 저는 수진을 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진과 함께여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학원 일이 익숙해졌어요. 교재 정리도 능숙해지고 복사기도 막힘없이 다뤘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알아봤어요. 인사하며 지나갔습니다. 저도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수진이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복도에서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나무에 새 잎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었어요. 저도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 후 수진과 산책을 나갔어요. 학원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수진이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저는 수진을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함께 살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단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멀리서 제이 씨가 보였어요. 남편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저는 잠깐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제이 씨도 저를 봤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이 씨가 살짝 웃었어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쳤어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거였으니까요. 집으로 들어왔어요. 수진이 물을 떠왔습니다. 저도 한 잔 마셨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 손을 꽉 쥐었어요. 55회를 함께한 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할 손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함께 출근 준비를 했어요. 수진이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맸어요.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넥타이를 고쳐줬어요.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잘 어울린다고 했어요. 저는 수진을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돌아와줘서. 수진이 물었어요. 어디 갔다 온 것도 아닌데 무슨 소리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멀리 갔었다고. 아주 위험한 곳까지. 하지만 돌아왔다고. 수진 곁으로. 함께 집을 나섰어요. 나란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봄 냄새가 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어요. 저도 새로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수진과 함께, 평생을 함께할 사람과. 학원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인사했어요. 저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일을 시작했어요. 교재를 정리하고 복사기를 돌렸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수진과 함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진과 함께 식당으로 갔어요. 오늘은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저녁엔 뭐 먹고 싶으냐고. 아무거나 좋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랑 함께 먹는 거면. 수진이 웃었어요. 알겠다고, 맛있는 거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곁에 있어줘서. 수진이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부부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였어요. 55회를 함께한.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퇴근 후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어요. 수진이 김치찌개를 끓이고 저는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식탁에 차려놓고 마주 앉았어요. 밥을 먹으며 내일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고 수진이 말했어요. 좋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했어요. 함께 닦으며 웃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수진이 제 어깨에 기댔어요. 저는 수진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행복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였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수진과 함께라면 밤이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어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 손을 꽉 쥐었어요. 내일도 함께 일어나고, 함께 출근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돌아올 거였습니다. 평생 그럴 거였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곁에 수진이 있었으니까요. 평생 제 곁을 지킨 사람,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사람,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화려한 유혹보다, 달콤한 순간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게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돌아왔으니까요. 제자리로